39년 동안 살면서 제 인생에서 단 하나의 역대급 그래픽카드를 꼽아보자면 저는 당당히 이 제품을 꼽을 것 같은데요. 바로 GTX 1060입니다. 안녕하세요. 숨은 명작들을 파헤치는 시간 히든테크 발굴단장 도레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히든테크 발굴단으로 찾아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반가워요.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제가 수많은 그래픽카드 구매하고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 적어도 제 뇌리에 이 제품은 넘버원이다 하는 그러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GTX 1060입니다. 지금도 3GB, 6GB 전부 가지고 있고요. 물론 세월의 흔적이 조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 성능은 내주고 있는 그래픽카드인데요. 오늘은 GTX 1060이 도레피셜 왜 역사상 가장 완벽한지, 왜 명기라 불리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대별 대표되는 그래픽카드가 몇 개 있기는 합니다. 매체마다, 리뷰어의 성향마다 활동했던 시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지만 한 크게 5가지 정도 추릴 수 있겠더라고요. 첫 번째, 1996년도에 출시한 3DFX 부드는 전설적인 카드로 칭해지고 있는데요. 초기 3D 게임들에서 극적인 품질을 보여주면서 게이머들을 놀라게 했고요. 3년 뒤 세계 최초의 GPU라는 타이틀을 보유한 엔비디아 지포스 256이 출시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GPU를 시작으로 차세대 게임 그래픽이 발전했죠. 말 그대로 엔비디아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저도 텍스트 아니면은 이미지로만 봐왔던 제품이지만 이 다음부터는 저도 기억이 나는 그래픽카드인데요. 2006년 엔비디아 지포스 8800 GTX가 출시가 됩니다. 다이렉트X 10 시대의 대표 그래픽카드죠. G80 아키텍처 덕분에 대규모 병렬 처리가 가능했고 쉐이더 유니파이드 구조로 연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GDDR5 메모리를 대중화한 ATI 라데온 HD 4870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 라데온 황금기로 불렸던 시대의 주역 중 하나이며 엔비디아와 가격 경쟁을 하면서 엄청난 가성비로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저도 요 무렵에는 HD 3850 있었기 때문에 더욱 갖고 싶었던 제품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지포스 GTX 1060, 제 나이하고 비슷한 분들이라면은 가장 많이 들어봤고 가장 많이 언급되고 지금도 많이 쓰이는 그래픽카드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도 스팀 하드웨어 설문에서 수년간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제가 이 GTX 1060을 명작이라고 꼽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선 제품들이 하이엔드, 플래그십이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비싼 조금 기념비적인 제품들이었다면 이 GTX 1060의 경우는 중급,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그래픽카드로 역대급 판매량을 보여주면서 가정용 PC의 사양을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는 것, 이 압도적인 보급률이 그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력 소모 대비 성능, 즉 전성비 또한 지금 봐도 정말 경이로울 정도입니다. 메인보드, 파워 서플라이 조합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죠. 세 번째는 생명력, 이 내구성도 정말 훌륭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외관이 조금 낡긴 했지만 출시된 지 10년차 그래픽카드임에도 지금 테스트에도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타이밍인데요. GTX 1060 출시 당시에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 같은 초대박을 터트린 게임들이 출시가 되고 GTA5,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러한 게임들의 인기가 점점점 높아지면서 중급형 그래픽카드 그 중에서도 GTX 1060의 인기가 올라간 건데요. 즉 게이밍 시작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대중화되던 순간에 적당한 가격으로 괜찮은 성능을 내주는 그래픽카드가 필요했는데 그 틈을 GTX 1060이 완벽하게 채워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가성비, 내구성, 출시 시기, 보급률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는 그야말로 내 마음속의 레전드. 이제는 성능을 테스트해봐야겠죠. 3D 마크로 테스트를 해보면 이거밖에 안 돼? 하실 건데 파스 기준 13,000점의 점수가 문지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특히 내장 GPU들 요즘 엄청 잘 나오고 있지만 아직 GTX 1060의 벽이 뚫리진 않았어요. 만약 올해, 내년에 1060보다 좋은 내장 GPU가 나온다? 유튜버들, 아니 저부터 난리를 칠 겁니다. 역사적인 순간이 될 테니까요. 오버워치2는 확실히 프레임이 잘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빡겜까지는 아니어도 보급형 게이밍 모니터 붙여서 쓸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디아블로4는 업스케일링 설정 안 해주면 50에서 60프레임대 나오면서 나름 플레이는 가능한 정도가 되고 FSR 성능으로 두면 70프레임대가 되면서 꽤나 부드러워집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할만한 성능이고요. 배그도 무난하니 잘 됩니다. 빡겜용까진 아니어도 이 정도면 충분히 게임 재밌게 즐길 정도 되죠. 평균 120프레임이면 부들부들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쉐어텀은 보통 옵션에서 평균 67프레임 정도 나오더라고요. 무난한 플레이가 예상되고요. 사펑은 워낙 고사양 게임이니까 업스케일링 적용 안 하면 40프레임대에 보여주면서 게임하기엔 많이 아쉬운 성능이 측정됩니다. 호재더는 평균 63프레임 정도 측정되네요. 실제 게임을 하면서도 60프레임 전후 측정되기 때문에 콘솔 게임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나쁘진 않은 프레임이고요. 호그와트 레거시도 낮은 옵션이지만 높은 하드웨어 성능이 필요한 AAA 게임이라는 것을 떠올려 보면 프레임만큼은 괜찮더라고요. 프레임 드랍이 생긴다거나 뭐 이러한 문제도 없었거든요. 요즘 출시되는 그래픽카드에 비하면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성능이지만 적당히 옵션 타협해서 풀 HD 144Hz 저렴한 모니터에 붙여서 쓰면 아직도 꽤나 쓸만합니다. 배그, 오버워치2 같은 FPS도 생각보다 잘 돌아가네? 이 생각이 바로 들었고 AAA 게임들도 옵션 타협 빡시게 하면 평균 60프레임은 방어해 주니까요. 온도의 경우도 출시된 지 10년차 그래픽카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괜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얇고 가벼운 투펜 그래픽카드인데 60도 후반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석입니다. 이게 진짜 그래픽카드죠. 소비 전력 역시도 10년차 글카의 전성기라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수긍할 수 있습니다. 펜손은 당연히 크지 않습니다. 투펜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도 당시에 중요한 구매 요소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명작이라고 불리던 그래픽카드라도 세월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법이죠. 이 GTX 1060 역시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면서 메인 게임용 그래픽카드로는 이제는 조금 벅차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AAA 게임이나 고사양 작업을 원활하게 돌리기에는 아쉬움이 좀 많지만 서브 시스템으로 쓰거나 가벼운 게임을 하거나 일반적인 작업 용도로 활용하기에는 아직까지는 큰 부담이 없이 쓸 수 있는 튼튼한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저만의 경험에 바탕을 둔 넘버원 그래픽카드일 뿐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국 그래픽카드라는 장비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GTX 1060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게이머들을 만족시켜줬고 지금도 중고시장과 서브 PC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왜 GTX 1060이 최고라고 생각해? 라고 제게 묻는다면 가격 부담도 적은 중간 체급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유저를 만족시킨 성능과 오랜 활용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할 것 같고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구독자분들의 최애 그래픽카드 넘버원 레전드 그래픽카드는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히든테크 더 찾아보면서 과거의 테크놀로지가 왜 그토록 찬란했는지 또 무엇을 남겼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유! 메인으로 추천하기 좀 그렇지만 서브로 쓴다고 하면은 이만한 그래픽카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전력 먹는 거 성능이며 접근성이며 제 마음속에 일왕 맞네요.